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32층.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무렵 박순자 할머니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오래된 냄비 하나. 그 안에서는 멸치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면만 넣으면 되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혼잣말인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주방을 채웠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파와 마늘이 어우러진 그 향기는 순자 할머니에게는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포항 구룡포에서 고등어 가게를 하던 시절의 냄새.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맡던 냄새. 하지만 그날 밤 그 향기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 냄새. 방문이 벌컥 열리며 사위 민석이가 뛰쳐나왔습니다. 40대 중반 IT 기업 이사. 파자마 차림에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자정이에요, 자정. 이 시간에 무슨 국수를 끓여요? 미안하구나.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편의점 가시든가 아니면 그냥 참으시든가. 이 집이 시장통입니까? 온 집안의 냄새가. 이어서 딸 지은이도 나왔습니다. 한때는 엄마를 닮아 푸근했던 얼굴이 이제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우리 체면도 생각해줘.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32층에서 새벽에 국수 냄새 난다고. 지은아, 이게 몇 번째야? 지난주에는 김치찌개, 그저께는 된장국. 엄마, 여기는 포항 시골집이 아니라고. 강남이야, 강남. 공기청정기 돌려도 소용없어.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그래도 너희들도 배고플까봐. 우리는 안 배고파요.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웃들한테 민폐 끼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지은이가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떠미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짐 싸. 더 이상은 못 참아.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모셨으면 됐어.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사는 거야. 지은아, 내가 어디로 가니? 요양원 알아봤어. 정부 지원 나오는데.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엄마 같은 분들 많대. 침묵.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거의 다 끓은 국수였습니다. 면만 넣으면 되는. 하지만 그녀는 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30년을 키운 딸.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삶이 이제 보따리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도 내 살 길이 있는 거니까. 요양원은 다음 주에 자리 나온대. 찜질방에서 지내마. 내 퇴직금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3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75의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분 등.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지하 주차장을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줄은. 동네 찜질방. 8,000원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순자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막노동을 마치고 온 노동자들,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런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그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948년생. 가난한 어부의 딸로 태어나 20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처음 본 그 사람.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사람. 함께 포항으로 내려가 고등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딸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1980년생. 그해 봄 벚꽃이 만개했던 날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시켜야 한다. 우리처럼 고생하면 안 된다. 남편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에 장사를 마쳤습니다. 딸은 포항에서 가장 좋은 학원을 다녔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줄게. 졸업식 날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은이는 성공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IT 기업 이사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2020년 가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 가남이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임종 직전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행복했잖아. 지은이 잘 부탁한다. 내가 너무 외로워질까봐. 그 후 딸이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혼자 포항에 있으면 너무 쓸쓸하잖아.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녀를 받고 서울 구경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방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학원에 가고 사위는 회사에 가고 딸은 요가와 골프 레슨을 다녔습니다. 엄마, 집에서 TV 보고 계셔. 우리 밥다. 그리고 어젯밤 국수 한 그릇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한숨 소리.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장부. 그 뒤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국물은 정직하다. 정성만큼만 맛을 내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찜질방 생활. 순자 할머니는 식당 코너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입장권에 포함된 무료 라면. 하지만 그것조차 맛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끓인 국수가 먹고 싶다. 옆 테이블에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헬멧을 벗은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응. 저도 비슷해요. 집 보증금 날아가서 여기서 자고 있어요. 하. 웃었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배달하시나 보구나. 네. 하루 15시간씩 일해요. 그래야 한 달에 300 벌거든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언제 다시 방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청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 적금 해지하러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원래는 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주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녀는 유학을 갔고 딸의 집안은 넉넉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장사 시작하려고. 장사요? 응. 국수 장사. 인천 중고차 단지에서 순자 할머니는 컨테이너 하나를 샀습니다. 트럭에 실린 낡은 컨테이너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중고차 딜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고칠 거야. 다음은 주방 설비였습니다. 중고 주방 기기 상점에서 낡은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한강 근처 도매시장에서 멸치, 다시마, 밀가루를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어디다 쓰실 거예요? 시장 상인이 물었습니다. 푸드트럭 할 거야. 혼자서요? 응, 혼자서. 상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75의 푸드트럭이라니.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밤 10시. 낡은 컨테이너 푸드트럭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달빛 국수. 순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양파와 대파. 남편이 가르쳐준 그 레시피 그대로. 국물이 끓는 냄새가 강변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영업하세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그것도 찜질방에서 만났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맞죠? 와, 여기서 푸드트럭 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배달 중이구나. 네, 막타 돌리고 있어요. 근데 진짜 국수 파세요? 그럼 앉아라. 한 그릇 줄게. 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끓는 국물에 면을 넣고 파와 김가루를 올렸습니다. 자, 먹어봐. 청년은 첫 술을 떴습니다. 그리고 와,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맛있니?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미쳤어요. 이거 국물이 진짜. 청년은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5,000원. 5,000원이요? 이 맛에? 말도 안 돼요. 10,000원도 아까운 맛인데. 청년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거스름돈은 괜찮아요. 제가 첫 손님이죠. 축하드려요, 할머니. 진짜 대박 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블로그에 올릴게요. 그래, 그래. 청년은 푸드트럭과 국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배달 막타 돌리다가 우연히 발견한 푸드트럭.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데 진짜 국물이 미쳤습니다. 5,000원인데 10,000원 주고 왔어요. 이 글 보는 분들 꼭 가보세요. 한강 고수부지 3번 주차장 옆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대요. 해시태그 달빛국수, 해시태그 인생국수, 해시태그 한강 맛집. 순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글이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꿀 줄은. 다음 날 밤, 순자 할머니가 푸드트럭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줄이 서 있었습니다. 5명, 10명. 아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맞죠? 달빛 국수. 블로그 보고 왔어요. 저기 배달기사님이 올린 그 국수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 지금 끓일게. 그날 밤 할머니는 100그릇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은 한 그릇을 먹고 또 주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3그릇을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할머니. 국물이 끝내줘요. 이게 정말 5,000원이에요. 내일도 올게요. 밤 2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날 벌어들인 돈은 50만 원. 식재료비를 빼면 순이익 35만 원.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소. 맛있어요라는 한마디. 그것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달빛 국수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푸드트럭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가 2만 개를 넘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찾아왔습니다.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 나네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가족한테 쫓겨났다는 얘기 듣고 너무 화났어요. 꼭 성공하셨으면. 국물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나요 유유. 5,000원이라니 양심 장사네요.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갑니다. 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보여주는 영상과 댓글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전국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3개월 후, 순자 할머니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본 건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큰일인데요. 내용인즉슨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달빛 국수를 전국 체인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한 금액은 50억 원. 50억이요? 5천만 원도 아니고.
네, 50억 원이요. 할머니, 이거 대박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관심 없어. 할머니, 50억이에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건 내 인생이거든. 하지만 기업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감동 스토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에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민 끝에 순자 할머니는 수락했습니다. 서울 강남 5성급 호텔.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 순자 할머니는 무대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낡은 한복을 입고 하얀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달빛 국수의 박순자 대표님께 정식 인수 제안을 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전국 100개 매장으로 달빛 국수를 확장하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안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은이와 사위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딸의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사위 민석은 더 심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냄새 난다고 체면 없다고 그렇게 쫓아냈잖아. 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비리에 연루됐다고. 그리고 아파트도 경매 넘어갔습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친구들도 다 떠났고 친척들도 연락 안 받아. 엄마가 유일한데 엄마마저 우릴 버리면.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순자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함없어. 엄마. 지은이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딸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달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할머니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사장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50억 원.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 해본 돈입니다. 제가 평생 고등어 장사하고 국수 장사에서 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그 1000배가 넘는 돈이지요. 기업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걸 가졌거든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존엄성도. 국수 한 그릇 끓였다고 냄새 난다며 쫓겨났죠. 하지만 그날부터요, 저는 처음으로 박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한강 고수부지에서 국자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으로는 못 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이에요. 제가 직접 국자를 들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는 그 시간들. 그게 제 인생입니다. 50억을 받으면 그 인생은 사라져요. 제 레시피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제 이름은 간판이 되고 저는 그저 원조 할머니로 광고에 나오게 되겠죠. 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50억 원 대신 제가 번 돈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달빛 간식차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이 재단은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야간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간식차를 운영합니다. 배달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둘째,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창업하고 싶은 노인분들께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컨테이너 구입부터 조리 교육까지.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더 큰 박수. 셋째, 가난한 청년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가 없어도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이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제 푸드트럭은 계속 한강 고수부지에 있을 겁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5,000원에 국수 한 그릇. 그게 제 인생입니다. 할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딸과 단둘이 복도에 남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넌 내 딸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엄마,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아? 내가 서울대 나왔잖아. 머리 좋잖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엄마도 75에 시작했어. 할머니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푸드트럭 단골 손님인데 작은 회사 사장이야. 격리 사원 구한다더라. 가봐. 격리요? 엄마, 난 대기업 출신인데. 지금 내가 고를 처지야. 자존심 버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지은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2024년 여름. 달빛 국수 푸드트럭은 여전히 한강 고수부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파 더 썰까요?
20살 청년 준호가 물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고 알바로 살아가던 청년. 할머니가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푸드트럭 일도 가르쳤습니다. 응, 잘게 썰어. 할머니, 국물간 봐주세요. 65 할아버지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무료하게 지내다가 할머니의 노인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요리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작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저번 주에 먹고 너무 맛있어서 친구 데려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내서 일해요. 순자 할머니는 국자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 11시 잠깐 쉬는 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 나 과장 됐어. 진짜? 축하한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대기업 출신이 작은 회사 격리라니. 자존심 상하고. 근데 엄마 말이 맞았어. 자존심 버리니까 보이더라. 일의 의미가.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75에 시작하는 거 보고 나도 용기 냈어. 민석이는? 쟤는 아직 힘들어해. 근데 요즘 치킨집 알바 시작했어. 처음엔 짜증냈는데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번 주말에 푸드트럭 가도 돼? 당연하지. 국수 먹으러 와. 응. 이번엔 돈 내고 먹을게. 손님으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손님으로 오렴. 오전 2시. 순자 할머니는 작은 트럭을 몰았습니다. 달빛 간식차 1호. 목적지는 서울 외곽 물류센터. 그곳에는 밤새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왔다. 다들 춥지? 할머니는 트럭 뒤에서 국수를 꺼냈습니다. 보온통에 담긴 따끈한 국수. 자, 한 그릇씩 먹어. 할머니, 이거 진짜 공짜예요. 그럼 맘껏 먹어. 노동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국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잖아. 그날 밤 할머니는 80명에게 국수를 나눠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2025년 봄. 달빛 국수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인점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강 고수부지에 그 작은 푸드트럭 하나뿐. 대신 달빛 간식차는 10대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곳곳에서 야간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노인 창업 프로그램으로 5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으로 300명의 청년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TV 뉴스에서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75의 나이에 푸드트럭을 시작한 박순자 씨. 그녀는 50억 원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강 고수부지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여자가 푸드트럭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와요. 국수 드실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찜질방에서 할머니 옆에서 잤었어요. 저 가출 청소년이었거든요. 아, 할머니가 그때 국수 하나 사주셨잖아요. 힘내라고. 그 후로 제가 정말 힘내서 간호사 자격증 땄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 할머니는 여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이번엔 제가 돈 내고 먹을게요. 그래, 앉아. 특별히 맛있게 끓여줄게.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순자 할머니는 푸드트럭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매출 200만 원이에요. 대박이죠? 그래, 잘했다. 근데 할머니 정말 후회 안 해요. 50억 거절한 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안 해. 왜요? 준호야, 성공이 뭔지 알아?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공은 말이지,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성공한 거야. 50억보다 더 큰 걸 가졌어.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넌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 5년 후, 박순자 할머니는 80이 되었습니다. 달빛 국수 푸드트럭은 여전히 한강 고수부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 혼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주방장이 되었고 철수 할아버지가 보조를 맡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국물 맛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달빛 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공헌 단체가 되었습니다. 간식차 50대, 노인 창업 지원 500명, 장학생 5,000명.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다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난 그냥 국수나 끓이는 할머니야.